안녕하세요. CG맨 채널의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우리 매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영상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CG맨 채널인데 네. CG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나 이거 해야지 하고 접근했다가 내가 공부한 거랑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아예 다르다, 혹은 회사 취업도 뭔가 잘 안 된다. 회사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분야 선택을 잘못해서 그거에 안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모션 그래픽을 나름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로. 근데 영화 CG 회사에 지원을 한 거예요. 같은 CG니까. 네.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그쵸. 뭐 건축 CG를 많이 해보신 분인데 뭐 영화 쪽으로 내가 가고 싶다, 게임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건축 분야를 많이 하신 분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진짜 정리했거든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야인데 한 가지 공부를 해서 뭐 하나 걸려라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또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없지 않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툴로 사실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툴을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얘기했고 2D와 3D 분야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아예 분리를 해서 직종에 대해서, 이 CG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잘 골라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올바른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고요. 영화, 드라마, CF 위주로 하는 이제 VFX 파트를 좀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등등 CG 파트를 좀 간단하게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VFX에서도 2D와 3D가 일단 나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CG맨은 2D 직종인데요. 여기에서 컴포지터가 있고요. 합성을 하는 마지막 포지션이죠. 매트 페인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포토샵으로 새로운 공간을, 리얼리티 기반의 배경을 만들어내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임 팀이라고 있습니다. CF 쪽 회사에 있는 전문 합성팀인데, 영화나 드라마 쪽에도 합성팀이 있는데 CF 쪽은 조금 더 빨라요. 시간 싸움이라서 빨리 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하는 이제 플레임 합성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라고 해서 색 보정 전문 파트예요. 컬러 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회사가 이 영화 쪽에는 별도로 있어요. 드라마와 CF 같이 겸비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팀이 있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CF를 좀 전문으로 하는 편집실이 따로 있습니다. 2D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3D로 좀 넘어갈게요. 3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마야나 맥스를 쓰는 모델러가 있습니다. 이 모델러는 모델링 작업을 해서 다음 파트에 넘겨서 애니메이션이나 텍스처나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처 아티스트는 UV를 뜯어가지고 텍스처를 입힌다거나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그런 툴로 디테일한 텍스처링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렌더링 파트가 있는데요. 라이팅 렌더링 파트는 아놀드 렌더러나 V-Ray나 레드시프트나 옥테인 같은 그런 렌더러들을 이용해서 최종 이미지로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라이팅 렌더링 아티스트죠. 그리고 트래킹하고 매치 무버가 있습니다. 트래킹 매치 무버는 필립 트랙이나 부즈나 누크 뭐 이런 툴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또는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디테일들을 잡기 위해서 이 매치 무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터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요. 전문 애니메이터들은 실제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똑같이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터는 사실 리깅도 좀 하는데, 리깅을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따로 리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깅 아티스트는 헤어나 클로스 같은 것들도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깅 아티스트는 FX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이제 FX 아티스트인데, FX 아티스트는 말 그대로 이펙트입니다. 물, 불, 연기, 파티클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털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클로스나 여러 가지 유체 현상들, 그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죠. 프리비주얼 아티스트라고 있는데, 프리비주얼 아티스트는 사실 국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영화 작업을 할 때 시안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지, 이펙트를 어떻게 넣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작업이 이제 프리비주얼이죠. 이거는 거의 마야나 맥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완전 저퀄리티로 네.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죠. 네, 거의 카메라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이 프리비주얼을 보고 작업을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각 분야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제너럴리스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툴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제너럴리스트는 여러 분야를 다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예. 한 분야의 정말 스페셜리스트인데 또 다른 분야도 다 다룰 수 있으면 정말 강력하겠죠. 전체적으로 조금만 디벨롭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야를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FX 아티스트지만 모델링이라든지 라이팅 렌더라든지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분야를 얘기한 거긴 한데 그렇다고 뭐 하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덧셈 뺄셈 곱하기 기본적인 건 알면서 미분적분은 이제 선택인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관련 CG 분야를 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D 애니메이션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뽀로로라든지 그런 쪽 3D 애니메이션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2D와 3D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컴포지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 드라마 쪽에 리얼리티 기반과는 약간 퀄리티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퀄리티적인 것도 분야마다 달라서 그렇지 뭐가 더 낮다, 떨어진다, 높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3D에서도 모델러가 있고요, 애니메이터가 있고 뭐 라이팅 렌더 컴포지터라고 있어요. 3D를 하면서 합성을 또 하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쪽은. 그리고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분야가 있는데요. 파트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그래픽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D와 3D 분야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2D 분야는 이제 도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 원화라든가 2D FX라든가 이런 파트들로 나눌 수 있고요. 3D에서는 3D 캐릭터 모델링, 3D 캐릭터 애니메이터, FX, 배경 아티스트, 레벨 디자인이라든가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게임 시네마틱 아티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같은 3D 파트인데 게임을 하냐 애니메이션을 하냐 뭐 영화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 좀 천차만별이에요. 총을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총인데 게임에서야 이제 퀄리티가 정말 좋은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영화에 합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사용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게 뭐 퀄리티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또 이게 애니메이션 쪽에 합성하기에도 또 애매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송국 쪽을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가 단독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할 얘기들이 많고 양이 많아요. 저희가 이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좀 초빙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 쪽에도 CG 파트가 있고요, 2D, 3D가 있어요. 주로 이제 드라마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사용하는 툴도 뭐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편집팀이 있어요. 종편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예능이라든지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종편실이라는 이제 별도의 편집만 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모션 그래픽 팀이 또 있고요. 여기도 이제 2D, 3D가 또 나뉘어진데 일단 토이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거고 방송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모션 그래픽 파트가 또 있는데 이 모션 그래픽 파트는 말 그대로 모션 작업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방송국에서 나오는 타이틀이라던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이 모션 그래픽도 2D 파트와 3D 파트가 있습니다. 2D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애프터 이펙트를 가장 많이 쓸 테고요. 그리고 3D 파트 같은 경우는 시네마 4D 같은 툴을 쓰겠죠. 모션 그래픽 파트에서도 뭐 타이틀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캐릭터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하고 3D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하고 보통 크게 나눌 때는 2D와 3D로 나눕니다. 2D 파트 같은 경우는 2D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3D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지 않죠. 못 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2D와 3D를 같이 다루시더라고요. 2D만 가지고 모션 그래픽을 하기엔 진짜 스페셜리스트 분들에게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3D까지 같이 겸비하면은 일을 따올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건축 쪽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메인이 이제 3D입니다. 홍보 영상도 있고요. 흔히 우리가 뭐 전광판에서 많이 보는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전시 영상. 네, 예, 전시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또 있죠. 이 뮤직비디오는 리얼리티라기보다는 좀 환상 속에, 상상 속에 아무튼 그런 표현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퀄리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네, 많이 짧죠. 예, 여기에 맞는 퀄리티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여기도 좀 다른 분야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같은 영상 분야라서 또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유튜브 편집도 있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편집도 직종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뭐 영화나 이런 쪽 편집이 있고 방송국 쪽 편집이 있고 약간 방송국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종편실처럼. 우리가 지금 인기 유튜브 영상 중에 뭐 왓썸맨이라든지 네. 워크맨이라든지 네.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뭐 조회수 같은 거 뭐 몇백만 그냥 찍으면서 인기가 많은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최적화된 퀄리티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다르죠. 방송국에 나오는 그런 예능 느낌과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별도의 같은 편집인데 이 세 가지만 봐도 다르잖아요. 오늘 통틀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는 뭐 저희도 한 절반 이상은 자세히 모르죠. 저희 파트만 자세히 알지 네. 나머지 다른 파트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더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맞는지 좀 모르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갑자기 더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토이리님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고 2순위로는 게임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야를 배웠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분야인가 보다 생각이 됐고 게임 분야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워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3D2를 다루다 보니까 FX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FX로 선택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네. 또 작화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뭐 그랬어요. 애초에 좀 2D적인 기반이 좀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전 처음에 막연하게 공부했어요. 3D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캐리커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잘 그리는 건 자신 있는데 네. 빨리 많이 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시대의 배를 타야겠다 해서 이제 3D를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3D를 사실 저도 뭐 모델링, 라이팅 렌더,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FX까지 포트폴리오를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저도 이제 그게 하나의 실수인데 토이리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FX 파트로 생각은 했는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렇게 만들어서 영화 회사에도 지원하고 게임 회사에도 지원하고 뭐 모션 그래픽, 뭐 CF 회사 뭐 그냥 다 넣었어요. 근데 면접 볼 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저는. 저도요. 네, 영화 쪽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였는데 그래서 뭘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무슨 파트 하고 싶어요? 이거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이 파트를 뽑지 않는데 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어떤 분야를 보고 지원을 했냐. 네. 일단은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한번 면접 보고 싶어서 부르긴 했는데 뭐 할 수 있냐, 뭐 할 거냐.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알게 됐죠. 나는 조금 이런 컨버지터에 좀 따라 맞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왔고요. 지금 이 분야 선택이 여러분들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심지어 내가 CG 적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종종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저. 네. 심지어 잘했어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이거를 정말 꼭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정리가 안 돼서 저희도 너무 많아갖고요. 지금이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2D와 3D 분야, 국내에 있는 그래서 이 회사도 요즘은 더 많아져서 2부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D 툴에 관한 컨텐츠 그리고 3D에 관련된 컨텐츠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영상 나가도 질문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댓글도 막 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특히 이 영상은 막연하게 CG를 좀 하시는 분이나 CG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이런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얘기한 거예요. 길게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방향성을 경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예. 또 여러분들 즐작하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